범죄 경력을 속였다. 의뢰인이 오셔가지고 네. 배우자가 돌싱인 거는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머.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한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나는 미혼이고 재산이 많은 한국무용 강사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한 5억 7천만 원 정도 됐던 거죠. 1년 동안. 남편의 상간남인 거네요. 그치.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4년차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연들에 대해서 상담을 저희가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는 내용이 바로 사기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의뢰인이 오셔가지고 네. 배우자가 돌싱인 거는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머. 애가 있는 사실을 숨겼으니까 사기 결혼 아니냐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기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기 결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사기 결혼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학벌을 속였다, 재산을 속였다, 집안을 속였다, 아니면 결혼 전력을 속였다,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겼다, 아니면 결정적으로 범죄 경력을 속였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일 텐데요. 물론 그 자체로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분노와 배신감이 엄청나겠지만 실제로 이게 곧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기 결혼이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좀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사실 민법에서는 사기 결혼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100% 상대방에게 모든 사실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에게 좀 부족한 부분은 숨기고 아니면 좀 내가 좀 뭔가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 부풀리거나 과장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 모두 사기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연애할 때는 약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으니까 좋은 말만 하고 약간의 과장이랄까, 뭐 약간의 가식이랄까 이런 거는 허용돼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것까지 이제 사기라고 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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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실제 법원에서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상대방이 속였던 내용이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정도에 이르러야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단순한 거짓말, 그 사소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부부 생활의 본질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 행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내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여성분이 성장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해서 임신을 했었고 이제 출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녀랑 완전히 단절이 됐고 상당 기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거를 결혼 당사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뭐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결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제 혼인 후에 밝혀져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출산 경력을 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일률적으로 고지 의무를 인정하고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출산의 경위나 뭐 자녀의 생존 여부 그리고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할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인지 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례에서는 뭐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그 자녀랑 단절이 된 상태였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제 사기 결혼 이렇게 되려면 일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속아서 내가 결혼을 했다. 이때 이 결혼 생활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혼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민법 815조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무효, 그리고 세 번째는 민법 8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입니다. 그래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혼인무효는 대표적으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그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하고요.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런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요. 집안 학력, 결혼 사실을 속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이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기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오셨던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제 나름대로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신분 취득형이라고 해서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 결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을 한 다음에 갑자기 몇 개월 뒤에 잠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의뢰인분들이 나 사기 결혼 당했어요 라고 연락이 많이 오시고요. 두 번째는 일명 이제 신분 위장형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이제 직업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재산, 뭐 결혼 여부 이런 거 전부 다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속았다, 사기 결혼이다 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 상대방에게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했을 뿐 결혼 자체에 대한 진지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816조에 따른 혼인 취소 사유보다는 815조에 따라 혼인 무효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뭐 직업, 학력, 재산, 뭐 결혼 전력이라던가 범죄 경력 이런 거 속인 경우에는 이제 혼인 취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위장형의 경우에 이제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기 결혼인 경우에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한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가장 먼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다. 이게 이제 입증돼야 된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우리가 위자료 청구라고 부르는 그거죠. 가능한데요. 다만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위한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기간 동안 지출했던 생활비까지 이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사실 혼인 취소 소송을 이제 해보면요.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의 엄격한 기준에 해당해서 혼인 취소까지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서요. 다만 이런 사기나 이제 뭐 사기 결혼까지는 안 되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혼 사유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담을 오시면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을 원한다고 하시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지만 저희가 주의적 청구를 혼인 취소 소송으로 하되 예비적 청구로 이제 이혼 소송을 같이 한다거나 또는 이제 법원에서 권유를 하죠. 네, 가면 이제 혼인 취소 사유로 이제 주장을 하셨지만 이혼 청구도 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법원의 권유로 저희가 청구 취지를 바꾸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무효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까요? 무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여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제 결혼 같은 그 케이스가 대표적이고 아니면은 정말로 혼인 의사가 없었는데 혼인 신고가 된 경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근친혼 이런 거랑. 근친혼도 대상이고 막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 제출했는데 그런 경우. 그럼 아까 그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결혼식 비용을 못 돌려받는다. 그럼 결혼식 비용까지 돌려받는 건 뭐죠? 결혼식 비용은 보통 약혼해제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그것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결혼식을 다 진행하려고 상견례도 하고 예식 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토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정신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하고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유지되면 결혼식 비용을 받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만약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까지 실질적으로 취했다라고 하면 명백히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2024년도에 확정된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그 남성분한테 나는 미혼이고 재산이 많은 한국 무용 강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고 무직인 상태였던 거죠. 이제 심지어 결혼을 하는데 그 장모와 하객들도 전부 다 이 여자분이 알바로 고용을 하셨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한테 신혼집을 마련할 목적이다. 그리고 아니면 저축하겠다라고 해서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한 5억 7천만 원 정도 됐던 거죠. 1년 동안. 와. 그래서 남편이 이분을 이제 사기죄로 기소를 했고, 그래서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약간 사기 결혼이 이슈가 된 사건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매우 진하게 남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상담을 오실 때는 이제 일반적인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카카오톡에 뭐 자기야 뭐 하면서 뭐 우리가 증거? 우리가 뭐 지난 콘텐츠에 다뤘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증거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보니까 직장 동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남자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분 여자분이었고 자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오셨는데 남편의 상간남인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저희의 일상인데 남편의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는 사실은 십몇 년간 일을 했지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의 이게 성적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완전히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뭐 사기 결혼에 준하는 혼인 취소 사유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결혼 생활이 좀 많이 유지된 이후에 이제 불거진 일이라서 저희가 혼인 취소 소송을 하기는 어려웠고 그냥 이혼 소송을 하셨고요. 이제 그 상간남을 그러니까 남편의 상간남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그 소송을 당한 그 남편이나 그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게 오픈이 되면 이거는 단순히 그렇죠. 뭐 소송을 당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커밍아웃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저희한테 지급하고 이제 조정으로 마무리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나요? 뭐 작정하고 덤비면은 답이 없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혼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의 직업, 재산,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서류로 확인하면 좋은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쉽지 않죠. 그래도 저희가 꼭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서 가지고 와라. 만약에 상대방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깨끗하다고 이제 이게 결백한 게 아니고요. 상세인지 일반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하면은 이전 그게 안 나오죠. 그래서 상세로 발급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이제 전혼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좀 무리한 선에 뭐 금전을 요구를 한다. 뭐 같이 뭐 어디 투자를 해보자 갑자기. 그럼 의심해야죠. 일단 의심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면 한 10번 사기 당할 거 한 번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 이미 너무 사랑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비싼 수업료를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당해봐야 알지. PD님은. 왜 갑자기 저를? 저는 이미 수업료 몇 번 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혹시? 라고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기 결혼 당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 뭐 꼭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도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고요. 일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